그 빌라 우리가 11만 원 공급해야 되니까 우리 LH가 사드리는 것도 사드리는 거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사세요. 세제에 대한 법안도 전부 다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6년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했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 딸려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6년 단기 임대사업자는요, 재개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1주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그 오래된 구축 빌라를 어차피 거기는 전세금도 높게 올려받지도 못하고 단순히 임대사업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단 1년 만에 11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민들한테 지금 그것을 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물량 폭탄이 쏟아지는 그 시장으로 들어와라 이런 개념도 아니고 뭡니까 대체.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뒷배경이 바뀌었죠.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등포 투데이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영등포 실장님들과 스터디가 있어서 출근을 했고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6년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원래 단기 임대사업자 4년, 5년, 그리고 장기 임대사업자 8년, 10년 이렇게 있었는데 단기 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거의 강제 말소를 시키고 그리고 장기 임대 사업자도 연수를 눌리면서 10년으로 늘어나서 통일되었었는데 아파트는 완전히 말소시키고요. 근데 이번에 단기 임대 사업자를 6년으로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11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거든요. 공포될 날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올해 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번 연도에 만약에 공포가 된다면 내년 6월 이후부터 등록된 임대사업자부터 이것에 해당되는 혜택이나 아니면 의무 같은 것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 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빼고 소형주택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층 이상 건설을 할 때 아파트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형주택으로 볼 것이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아파트형 소형주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포함돼서 도생도 6년 단기 임대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래 88대책에서는 이제 가장 큰 핵심이 1주택자가 주택을 한 개 더 살 때, 한 개 더 사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한다. 이것이 되게 큰 골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거 보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게 88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오케이를 할 만한 그런 정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과가 된 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1주택자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내용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만약 예를 들어 2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이 빌라를 샀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3주택으로 부과가 될 것이냐 아니면 2주택으로 부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2주택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주택의 특례 혜택 적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수 배제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배제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 전까지의 주택 수까지만 포함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도 주택을 살 때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 되고 빌라사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11만 호를 내년까지 1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요. 박상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리고 차관님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11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6년 단기 임대 사업자 부활은 아마도 빌라 우리가 11만 원 공급해야 되니까 우리 LH가 사들이는 것도 사들이는 거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사세요. 이런 개념으로 단기 임대를 등록을 부활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소위 시쳇말로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백도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법을 바꿔서 임대 사업자를 강제 말소시켰던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6년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그리고 유지 사항을 과연 믿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말소 정책 그리고 부활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고려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것이 6년 단기 임대 사업자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종부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네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세제에 대한 법안도 전부 다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6년 단기 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했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 딸려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법 개정안이 함께 어떻게 딸려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신 이후에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셔라. 그리고 지금 당장 등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포된 이후로 6개월 이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내년 5월에서 6월 달이다. 이걸 감안하셔서 지금 등록하신다고 혜택 보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11만 호의 빌라를 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좀 사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이제 단기 임대 사업자를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영리하시고 똑똑하신 국민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 임대 사업자를 그런 곳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6년 단기 임대 사업자는요 재개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다주택자이건 1주택자이건 물론 취득세는 내가 2주택자이면 8%의 중과를 내야 되지만 어찌됐건 주택수에서 소형주택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재개발 전문이니까 또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재개발 전문 아닙니다. 재개발은 제 전문이 아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6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사게 되면 그냥 계속 1주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그 오래된 구축 빌라를 어차피 거기는 전세금도 높게 올려받지도 못하고 5%만 해도 감지덕지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께서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사시면 그것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차피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재개발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해놓으면 좋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재개발이 안 돼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지만 만약에 6년 단기 임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개발이 시작이 된다 해도 이것을 충족한 것으로 준다라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년보다 빨리 돼도 좋고 늦게 돼도 어차피 원래 재개발은 오래 기다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6년 이 단기 임대 사업자를 재개발 투자에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임대 사업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임대인분들 혜택은 없고 126%로 지금 전세금 거의 정부에서 통제하는 수준이고 거기에 보증보험도 들어야 하고 그 보증보험의 비용도 임대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그러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26%로 눌려서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악성 임대인으로
인지를 하고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겠다라는 법안도 같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는 걸 더 감사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빌라를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으로 국가의 정책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의도가 없으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빌라를 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공급이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단 1년 만에 11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민들한테 지금 그것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물량 폭탄이 쏟아지는 그 시장으로 들어와라 이런 개념도 아니고 뭡니까 대체. 그 금액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도 모자를 판에 1년 만에 11만 채를 공급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쏟아지는 공급 폭포에 같이 쓸려 내려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정책은 사실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아직 세제 정책,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제 혜택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6년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킨 것 뿐이기 때문에 다만 주택수에서 면제해주겠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보시고 임대사업을 하시려거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는 11만 채 사드리기 때문에 주택을 같이 사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발표를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의 방식 이런 식으로 영리한 국민들분께서는 사용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상생임대인 2년 연장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존 임대차를 인수받았을 때, 승계받았을 때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